유시 도시조 문양궁 죽한 선생 지문집 천년의 향지 제73편부터 88편까지 죽한 선생의 집 질원절구 번역 강성위 영상개당 율기찬 천종 73 관원들과 더불어 무대에 올라며 제신등무 잔식 공물을 던져두고 무대에 오른 감에 잠포 공무 등로 민가 바다가 뼈를 이룬 곳에 벼곡이 흐르누나 민해식 충격옥류 청은 잡았다고 북이 자랑하지 말아야 하청은과 북이 예부터 현재는 세속 피해 구하는 게 없었다네. 고라연대 등루고 제신 보통은 세상이라는 뜻으로 쓰이나 여기서는 벼슬아치 관원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민가의 바다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벼곡 강물을 시적으로 이런 말이다. 총은 보통은 벼슬길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벼슬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이 시는 죽한 선생이 수하의 관원들을 데리고 해경에 있는 어느 무대에 올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제2부의 민해가 범상치 않은 시여라 민가 바다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지 좀은 망설여지지만 무대에 올라 도감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그런 의미로 옮겨보았다. 민해가 민가 바다라는 결국은 흐르게 흐르는 강물이 될 수밖에 없다. 벼슬길에 올랐다고 우쭐대고 우리를 꿈꾸는 수하의 관원이 없지 않았기에 죽한 선생은 세속을 빨리 추구하는 것이 없었던 옛날 현자가 걸었던 길을 이 시를 통해 조용히 들려주었다. 74. 대조한 후에 혼자 읊다. 대조국 덕후 문서 더미 곁에서 진동일 일을 재촉했나니 부적 해랑질체 평생 더 뛰어난 재주 없었던 게 부끄러운 노릇 평생 간게 빛난데 한 조각 마음이야 언제나 만세 외치는 소리 높여 촌단 내역숨보다 저라고 들어라 내 앞에서 술잔 올리고 싶다는 것 대입조 당경옥에 대조 조회에서 물러나오거나 조정에서 물러나오는 것을 뜻한 바 촌단 한 조각 붉은 마음 충성심을 가리킨다. 숭호되어 고백숭이라는 말을 변형시킨 표현이다. 한나라 무제가 생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 세권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고사에도 유래하였는데 신하와 백성들이 임금을 찬양하여 만세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단 조정에 늘어선 신하 중 맨 앞에 있는 제일 높은 자리에 쌓인 문서를 처리하는 게 더러 부족한 재주가 부끄럽다고 한 것은 당연히 죽한 선생의 겸사이다. 그러나 죽한 선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한 조각 붉은 마음이야 말로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3부의 뜻이다. 그러므로 제4부의 조단이라는 말 때문에 죽한 선생에게 벼슬에 대한 야욕이 있었다고 여기면 그것은 큰 오한이다. 75. 빛낮에 스스로를 달래며 영줄차련 한가한 벼슬살이가 묘직에 머물러서 유유한적 채워진 군대와 나라 안위가 이 몸에 달려있네. 궁극한 위계 자신 당은 정성도 보다 못한 채 백발이 생겨 위고연의 생객할 말없이 한나절 보내다니 지난 술 마신 듯 무언반상사 함순 묘지묘직 연의 물방울과 깃깔 보통 매우 작은 곳을 뒤어하는 말로 쓰인다. 단상 한나절 제1구의 이유에는 길고도 길다는 뜻도 있으나 한가하고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죽간 선생이 벼슬에 몸담은 세월이 그리 길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위를 책임지는 자가 나라를 위해 보답한 일이 없다는 것은 나라에 별난이 없었다는 뜻이니 자책할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죽간 선생은 공을 이룬 건 없이 백발만 성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술에 취한 듯 멍하니 한나절을 보내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76. 병부에서 무예를 내기하다. 병가 강부 일찍이 스스로가 살림에 원고하리라 하였지만 중년자의 은살림 밝은 시절을 듣겁게 만나니 몫이도 뜻에 맞네. 가무명슈해이심 세상 태평하대도 또 내 할 일이 져서나 안 되나니 세평은 국만가정 상근은 지금처럼 날이야 아직 붙지 않아 갖출게. 상두의 구름편이음 병화 병무를 담당하는 관아 곧 병부 감옥 보통 대우해주는 것에 감격한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뒤에 나온 명시를 고려하여 감격스럽게 만나자는 뜻으로 불었다. 회의 뜻에 맞다. 마음에 들다. 가정계가 돌보아야 할 정다. 곧 내가 해야 할 일. 상두는 뽕나무 뿌리를 말한다. 해가 폭풍우가 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벗겨서 보금자리를 잘 뿌려놓고 비바람을 막는 것처럼 사람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환란이 닥쳐왔을 때 이를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일인지도 모른다. 새들이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전에 방비를 하되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한 주관 선생의 가르침은 100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77. 친구인 상국의 사신을 만화하다. 홍상국성 초고인 봄꽃과 가을 달보며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주막주얼리상사 여기에서 마중을 지른 본래 기억도 없었는데 차지봉영금들이 물어보세. 황제의 조정성스러운 천자께서는 위문왕도성 천자 골롱코 드리우고 여전히 평안히 계시온지. 평안이 무본상수 상국 송나라를 가리신다. 옛날에 제후가 천자의 나라를 높여 일컬은 데서 비롯되었는데 일본은 우리를 상국이라 하였고 우리는 중국을 상국이라 하였다. 성초 사신이 타는 수레를 가리키는데 보통 사신과 같은 말로 쓴다. 공영 보통은 남의 뜻에 맞추어 준다는 의미로 쓰이나 여기서는 공영의 의미로 쓰였다. 공영은 받들어 맞이한다는 말로 귀인이나 덕망이 높은 일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상곤렁도 주간 선생은 고려의 신하로 친구는 상국의 사신으로 고려의 조정에서 만났을 때 지어진 시이다. 이 얼마나 기막힌 해구인가. 오랜 세월을 두고 그리워했지만 이 땅에서 선생 자신이 친구를 사신으로 영접할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리라. 이때 사신으로 온 친구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 78. 상국의 친구를 전송하며 홍상국보인 봄바람에 살구꽃 핀 다리에서 헤어지려니 춘풍군수에 행하여 영로는 아득하여 머남은 만일이 길. 영로차망 말리여 옛 친구들이 만일 내 소식 묻거든 고구제 공연문화 해동의 조정에 와 있더라고 말해주시게. 미연외제의 동표 분수회여시다 이별하다. 영로력 참으로 통하는 길 고구제 공옛 친구인 여러 공들. 공은 공연대의 상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해동도 해동의 조정 곧 고려의 조정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사신으로 온 친구를 전송하며 쓰인 시이다. 봄바람에 살구꽃이 피나는 다운 계절이지만 주간 선생은 친구더러 며칠 더 머물라고 말일조차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 친구가 공무로 온 탓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만일이나 되는 머나먼 길이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은 또 어찌 그립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제상부와 제사부에서 자신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다. 79. 초여름의 피서 소하피석 장상이 즐겨 찾는 무대에 여름비 개어으니 장상 무대에서 청 가벼운 차림으로 거닐며 친구 부르기 좋네. 소요 무대 옵장 염천에는 맑은 바람 적을까 그저 걱정이라.
면선지공정 풍소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수정 발법이 하였네. 분구성 동간수전 조화 초여름 상상 장군과 재상 오관대작을 가르친다. 부대경부한데 가벼운 가죽옷과 느슨하게 풀어놓은 허리띠라는 말로 정식 군복을 입지 아니한 가벼운 차림이라는 뜻이다. 청동 청이동자의 주말 청이동자는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부러운 옷을 입은 사내아이를 가리킨다. 심부름하는 아이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 비가 그쳐 상쾌해진 날씨라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보하기가 좋았을 것이다. 더운 여름철에는 맑은 바람이 그저 최고라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누각에 거추장스럽게 드리워진 발마저 걷게 하였다. 맑은 바람을 쐬면 그 자리에 거의 한 잔 술이 없었으랴. 80. 며느리다의 더위로 고생하며 치매를 졌다. 하일고 염사회 푸른 창 다 열고 산기운대 했더니 벽창 계신데 살란 대지의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대지훈 풍기자남 어떻게 말든 그늘 얻어 천하에 나눠주고 한득 청음 둔사에 온 하늘 더운 열기 함께 견딜 수 있을까. 일천년 열서동감 설람산의 어린 푸른 기운을 가리키는데 이를 옛날 사람들은 산이네라고 하였다. 간혹 산의 어린 안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초여름에 부는 훈훈한 바람 여기서는 더운 바람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더운 여름의 창이란 창은 다 열어놓고 산기운을 보고 있자니 대지에 더운 바람이 남쪽에서 들어온다. 제4구의 일천여멸은 해가 이글거리고 있어 하늘에 가득한 더운 열기를 말한 것이 그제쯤 생각한 것이 바로 맑은 그늘인데 그것은 당연히 시원한 그늘을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그 시원한 그늘을 얻어다 천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이 더위를 함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죽간 선생의 속내이다. 이어 지레밍정신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제3구와 제4구는 당의 대시인 두고가 -5 위셔 풍속과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하면 천간만간 되는 넓은 집을 얻어 천하의 가난한 선비들 모두 다 가려주어 기쁜 얼굴 짓게 할까 마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80일 날이 감은 것을 근심하며 더 유일한 봉우리마다 짙은 구름 비뿌리게 앞다온다. 미룬가무 검천봉 이 땅의 백성들은 출롱할까 탄식하는데 대식상생 탄실롱 우리들 벼슬아치야 중책 사양하게 어려우니 고개성 난사중책 원컨대 어진 정시 펼쳐 태상시대 이루기를 원수잉장 치용 희용 태평한 장시 태상시대 이시는 백성들이 강음 때문에 한식하고 세니 관리들이 인정을 펼쳐 태평한 시대를 오게 해야만 엄중한 문책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취지로 관리들에게 경계의 말을 들려준 것이다. 백성을 하늘로 여기는 죽간 선생의 절절한 마음이 여지없이 묻어난다. 82. 가뭄 끝에 내린 비를 기도하며 더 희한 여우 가뭄 뒤에 단비가 하늘로부터 내렸으니 한국안림 마태봉 백성들 기쁨이야 동쪽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것 더 민정한 사수일동 밝은 임금이 깊은 궁궐에서 몸소 기도하던 밤에 명군 신도신궁이야 용이 그 깊은 맘에 감동한 것임을 비로소 알았네. 망각 용사가 내충 용사용의 별칭이다. 옛날 사람들은 용이 구름을 몰고 다니면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다. 예충 깊고도 정성스러운 마음 명명하신 임금이 용심처에서 친히 기도를 하였으니 용이 그 마음에 감동하여 마침내 비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비가 내려 백성들이 기뻐하게 된 공을 임금의 정성에서 찾은 것은 바보가 아니라 중심의 한 표현이다. 83. 가을이 서늘하여 궁궐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하실까 걱정하며 더
출량구 용루 불성한 소물역 하나의 붉은 나무니 거시러운데 만화홍수역 인분 어디 가을바람이 기러기 때 보내와세다. 핫서질 풍성한군 옥무에서 문안 내릴 때 새벽빛 차가우면 문치목무한 요새 공경스레 마음의 실로 임금님 옷기울이 너 병장 심선보론군 용루 본래는 한나각 태자궁의 문 이름인데 농무궁고레이처럼 제왕의 궁전에 대한 칭호로 많이 쓰입니다. 문침문안 시침의 주말로 임금이 자는 곳에 직접 와서 올리는 문안 인사를 가리킨다. 옥무 병옥무의 준말로 옥으로 꾸며 화려한 누각이라는 말이다. 여기서는 임금이 취침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용군 임금의 옷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제목에서 걱정하는 주제는 당연히 죽관 선생이지만 추위를 이기지 못할 주제는 죽관 선생이 아니라 임금이다. 정확하게 이 시의 제목을 풀 때는 가을이 서늘하여 임금님께서 궁궐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하실까 걱정하며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구에서 마음의 실로 임금님 옷기울이 라고 한 것이다. 이 얼마나 감각적이며 감동적인 심사의 표현인가. 심삼 마음의 실이라는 이 시어 하나의 죽관 선생의 마음이 다 실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84. 늦가을에 간회가 있어 만추유감 요즘에 나그네 햇포스스로 달리기 어려운데 근래 기토자난관 머리 숙여보니 홍딩 세상엔 즐거워할 게 없네. 연수공 긴부족한 창주 땅 영포의 옛집 아득히 생각하나니 요상상주령포 서풍의 핀노란 국화 그 누가 즐겨보다. 서풍한 국호수간 창줄 강어와 같은 말로 대개 본사가 사는 곳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죽관 선생의 집이 있었던 고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용포죽관 선생의 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호국 이름이다. 벼슬을 살고 있는 도성에서 기뻐할 만한 것이 없으니 나그네 해도는 달리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죽관 선생이 얘기한 나그네 해도는 중국에서 동네한 지역의 나그네로서 느끼는 획포가 아니라 보금자리를 지방에 두고 도성에서 벼슬하는 나그네로서 느끼는 획포이다. 창주 땅 영포의 옛집은 바로 가족이 있는 곳이다. 제사구의 국화는 죽관 선생의 사직을 강력하게 암시한 말인데 이는 벼슬을 버리고 전원에서 운거하며 여생을 보냈던 궁빈의 고현명이 이 국화를 예찬한 이후로 국화가 은자의 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85. 관직에서 물러나 전원으로 돌아와 홀로 시를 짓다. 사관비전 원독부 옥석꽃 오약군 문계에서 부기의 꿈깨어나 부기몽성도림은 돌아와 배수나무 소나무 동산 우어보노라. 비례 구영대성원 살림에서 강호에 빼어난 경치검에 얻었으니 살림 겸득강우승 이것으로 여생 즐겨이 기약 어기지 않으리라. 이라면은 불가원 도림은 옥사꽃 오약꽃은 현사들을 비유한 말이다. 당나라 때 적인거리 일찍이 수십 명의 인재를 천거하여 모두 병신이 되다 혹자가 적인걸에게 말하기를 천하의 복석꽃과 오약꽃이 모두 공의 문에 있습니다. 의아했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조정에 뛰어난 현사들이 많아 부기예로의 꿈을 졌고 전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관 선생의 겸사이지만 죽관 선생의 사직이 조정 신하들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금의 그의 연유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여도 자신을 많이 힘들게 하였을 사람들조차 현사로 여기는 죽관 선생의 금세가 넉넉하기만 하다. 86. 바람 부는 달감에 손과 함께 흥을 돋우어 울적함을 불다. 풍월야 여겠던 흥 아이들 가르치고자 상에 책 천권 쌓아두고 그와 상덕 설성건 손님께 보다 보자 들의 학 한 쌍 길들이는데
보객정순환 이상 꿈과 같은 전날 유적은 유수에 붙여두고 전유여몽 유수 풍을 한가히 얘기하며 산청을 대하였네. 또 한단풍을 대산상 전날 유적은 벼슬살이를 가리키는 말이고 꿈과 같다는 것은 허망하다는 말이다. 그 허망한 벼슬살이에 대한 기억이나 미련 같은 것은 흐르는 물에 그저 흘러 보내버리고 청풍과 명호를 얘기하며 청산을 대하였으니 죽한 선생의 울적하니 얼마간 부러졌을 법하다. 제2부는 키우는 닭을 시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87 중량자 유람터 한국 절등님 놀며 배우고자 하랍산 정상에서도 휘파람 불고 한줄소리 각산당 실현 멀리하고자 수송대에 서로 붙들고 올랐네. 수원부등 수송대 그토록 절개시키는 국화가 정말 사랑스러나니 난절황하신가에 온갖 꽃들 떨어진 후에 홀로 피어나고 있음에 중방 표지 녹는 게 한국절 널리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중양절의 기치이다. 국화가 노랗게 피어나는 명절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말이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이다. 만절늦도록 지지는 절대 중양절의 것들과 더불어 하랍산과 수송대를 올라본 후에 지은 시이다. 이 무렵에 비는 국화는 바로 중양절의 꽃이다. 온갖 꽃들이 시들어 떨어지고 난 뒤에 찬서리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기에 옛사람들은 국화의 절개를 찬양하여 보상고절이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만절이다. 죽한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하기는 하였지만 임금을 향한 충심은 여전하여 국화를 기린 것이다. 80가을 풍년이라는 어떤가는 상스러움을 기뻐하며 희풍년 상서 하느님께서 수시로 비바람 보내주어 상제수시송풍 벼와 삼, 공, 보리가 모두 풍년 들었네. 하마숭맥 총등풍 금문과 주옥이 진정한 상스러움 아니거니 금문주옥 비신서 백성들 모두 따뜻하고 배부른 게 좋은 것이 도식상생 난거동 상서로 뜬다는 상스러움이라는 뜻이다.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풍년을 기뻐하는 이러한 시가 있게 되었다.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야 했던 그 옛날의 풍년은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금은과 복보다 백성들이 따뜻하고 배부른 게 더 상스러운 것이라 하였다. 죽한 선생 심은지 천년의 향기 제72편부터 88편 모음 끝 다음 모음편에서 계속됩니다.